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LNF의 수주 소식을 비롯해서 다시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들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각 업체별로 우리가 어떤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할지 오늘은 교보증권 이 최보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지난 3월에는 저희가 휴대폰 부품주들 살펴봤었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포트가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가 됐고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줄어드는 분위기인 거는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업종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을 이뤘다가 최근에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정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그 소송 문제가 그동안에 가장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그 서플라이 체인 쇼크가 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들의 조정에 함께 가세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 이후로도 좀 조정이 있었는데 완성차 OEM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한 30% 정도로 조정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약 한 17에서 20% 정도 빠르게 가파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가장 단기적이고 직접적이었던 이슈였던 LG와 SK의 소송 합의,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다시 돌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성장주의 부담이 좀 완화됐다라는 측면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배터리 내재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재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 대비해서 이제 조금 반등을 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쉬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섹터 반등 지속 여부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살짝 여쭤볼까 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까지 조정이 있다가 빠르게 반등했다 보니까 이 반등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보고서에서도 좀 그런 쪽에서 심층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주말 내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의 원인이 되었던 그런 이슈들이 한층 완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가장 기본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환경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네.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3월 기준으로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약 10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쪽 투자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공급 부담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조정기에 받았던 것보다는 한층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반등의 국면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 같이 이렇게 반등이 지속되기보다는 또 종목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종목별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금리 전기차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고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네.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기는 그런 심정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좀 선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내놓으신 종목 위주로 들어볼 텐데 먼저 삼성 SDI입니다. 폭스바겐을 기점으로 지금 각형 배터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지사부의 실적과 더불어 성장성, 삼성 SDI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보고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배터리 사업에 대한 이슈들이 최근에 시장에 많이 논의가 됐지만 SDI는 그동안 좀 보수적인 그런 사업 전략 기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또 그동안에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증설 또는 각형 배터리를 시장에서 그동안 조금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요소를 좀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폴리머 전지가 좀 EV에 더 적합한 전지라고 판단을 시장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각형 배터리는 조금 더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지만 네. 이번에 폭스바겐에서 이제 그런 중요성이나 기술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향후에는 각형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가장 각형 배터리를 잘하고 있는 SDI의 중요성과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SDI는 이제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의 그동안 가장 강자로 이제 꼽혀지고 있는데 원통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형 배터리랑 다르게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중대형은 이제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제 원통형 전지는 거의 이제 하이 싱글 내지 10%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기타 완성차 업체에서 원통형 전지를 탑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매출 확대와 함께 이제 마진도 역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라든지 SK 소송 이슈와 좀 벗어나게 좀 그동안에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좀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3사 가운데는 그러면 제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삼성 SDI? 네, 그렇습니다. 탑픽. 네.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삼성 SDI 얼마로 쓰셨을까요? 네, 투자 의견 바이고 목표 주가 100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에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다시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가 이쪽으로도 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모멘텀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요인 중에 배터리 내재화 이슈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산업군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상수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발표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고체 전지를 대응할 수 있는 업체로 삼성 SDI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먼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LNF 최근에 수주 소식도 있었고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와 내년 모두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셨던데 투자 포인트로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상향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2021년 기준에서 매출액을 약 42% 그리고 영업이익을 32% 상향을 시켰는데요. 실적 추정치의 상향 근거는 이제 전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LNF에서 진행했던 캐파 라인 2개에 있어서 각각 1만 톤에 30%씩 캐파 효율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6천 톤, 약 20%를 이제 생산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은 약 9,986억 원에 영업이익 326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시켰고 이게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LNF가 다른 이제 소재 업체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실적 추정치 상향과 함께 목표 주가 얼마로 올리셨어요? 13만 원으로 올렸는데 네.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10만 원에도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네. 실적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리포트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인데 역시나 1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외 성장성과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전통적으로 양극재에서 네. 가장 큰 폭으로 증설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믿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밸류 체인이고 SDI가 1분기 이제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의 1분기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 4분기에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물류 차질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통형 전지가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형 전지 공급 부족에 따른 가동률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출하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선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 들어볼 종목은 첨보인데 예전에 출연하셔서 별명이 첨보영이라고 했었던 게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났었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 속에 일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그런 걱정거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첨보는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은 이제 배터리의 이런 변동성과 좀 무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고객사 다변화적인 측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장점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첨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계단식 실적 성장이 아주 예쁘게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이제 증설에 따른 가동률 성장에 힘입어서 실적이 좀 많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안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동안은 좀 첨보에 대한 관심도가 좀 저조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업 호황과 더불어서 분기별 실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주가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준으로 4,000톤에서 2023년에 12,000톤으로 아주 가파른 성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판가를 감안했을 때에는 2023년에 매우 이제 중장기적으로 매출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것들이 투자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생산 능력, 뭐 생산 캐파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첨보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성을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건가요? 가파른 성장성. 네, 첨보요. 네, 성장성을 워낙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도 이제 좀 이제 걷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최근에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고객사 확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본이나 중국 업체로의 이제 판매 확대가 이뤄지고 있고 고객사도 다른 소재 업체 대비해서 훨씬 더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교보증권 이 최보영 애널리스트가 2차 전지 섹터 내 종목들을 좀 시리즈별로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 또 의미 있는 시간에 이렇게 모셔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리포트와 함께 출연 다시 한번 부탁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최보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